그래서 그럼 출금 통장 어떤 게 이루어지죠? 병원도 일단은 이것도 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업에 따른 거기에 부과되는 네. 경비 지출은 필수 불가결 하고요. 되면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라든가, 네. 거래처 대금, 카드 대금, 그다음에 대출 이자 등등등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통장이 입금 용도와는 이제 별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헬로닥터 예경철이고요. 네. HM 투자자문 야경설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바빠도 이건 해야지 시리즈를 좀 만들어 봤고요. 원장님들께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못 챙기는 게 양 대표님 입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언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시리즈를 만들어서 바빠도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의 취지로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기적으로 같이 영상을 출연하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돈의 행방을 찾아라. 예, 뭐 부제를 볼 수 있고 내 돈은 내가 챙긴다 이런 개념으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원하시기 전에 통장을 일단 왜 만들어야 되는지와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이제 하는 거 역시 사업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하고 나서 네, 네. 그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를 받게 되는데요. 네. 당연히 입금하기 위한 입금 통장이 필요하고요. 네. 병원을 또 운영하다 보면 네. 출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각각의 용도에 맞는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입금과 출금을 이제 새로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장을 몇 개 만들어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입금에는 어떤 입금이 있냐, 출금에는 어떤 출금이 있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대표적인 이제 입금 같은 경우에는 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네. 진료를 마치면은 네. 본인이 이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보험급여로 입금을 수령할 수 있는 네. 요양급여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매일 보통 이제 이틀 전에 청구한 거에 대해서 네. 이틀 후에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직접 이체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이렇게 직접 수납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 직접 심사 청구하기 때문에 그 건수 자체가 네. 카드 매출 대금에 비해서는 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카드 매출 수령 통장을 입금 통장의 주 통장으로 하시고 네. 그 외에 입금 통장은 별도 입금 계좌로서 요양급여 입금과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직접 이체하는 거 수령하는 용도로 쓰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체하거나 현금을 줘서 하나의 통장으로 본인 부담금용 현금용 통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뭐 정리를 하자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요양급여 그리고 카드 매출. 카드 매출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카드로 긁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본인 부담금을 현금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어딘가에는 통장에 구분을 해놓으면 좋으니 이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 대금이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 거의 매일 발생하는 운영 경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카드 매출 통장을 1번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통장은 요양급여라든가 환자분이 직접 이체하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네. 2번 통장으로 해서 네. 입금용 쓰면 되고요. 네. 간혹가다 국가에서 주는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보험에 대해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수령금 같은 네. 경우에는 맞아요. 그 통장들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부 다 2번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입금 계좌를 이제 세 가지 유형인데, 양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거는 한 2개 정도 입금 통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카드 매출 통장과 요양급여와 본인 부담금 나누는 거를 추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자 수도 많이 늘고 네. 그 다음에 별도의 기타 수입들이 많은 경우에는 원래 통장을 새로 이제 우리 유 대표님도 예전에 은행에 계실 때 아시겠지만 네, 네. 통장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업자 통장 같은 경우에는 네. 비대면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이게 매출이 많을 거야, 환자도 많을 거야, 그리고 수입도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올 것 같다 생각된다면 네. 최대 한 3개 정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출금 통장 어떤 게 이루어지죠? 병원도 일단은 이것도 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업에 따른 거기에 부과되는 네. 경비 지출은 필수 불가결 하고요. 되면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라든가, 네. 거래처 대금,
네. 카드 대금, 그다음에 대출 이자 등등등 재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통장이 입금 용도와는 이제 별개로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나가는 게 그냥 그렇죠. 출금 통장에 네. 내가 이제 돈 줘야 될 곳한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총 통장을 몇 개가 필요한지를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반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직원 수라든가 매출 규모를 봐야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한 3개 정도, 입금 2개, 네. 출금 하나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환자 수가 많거나 매출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한 4개 정도가 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원할 때 은행 계좌를 처음에 만들기 되게 수월하거든요.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왜냐면 그때는 은행에서 계좌를 다수 계좌도 신청 써야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발급을 해주니까. 근데 나중에 가려면 또 방문을 해야 되고 시간이 또 1시간 걸리고 하니까 한 번에 하실 때 좀 힘드시더라도 계좌를 만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여기서 또 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아 그냥 만들기 귀찮은데 내가 예전에 쓰던 거 통장 쓰면 안 되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주로 해주시는지. 사업을 시작하면 병원을 개원하게 될 경우에는 네네. 사업자 통장으로 네. 새로이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 뱅킹이 잘 돼 있는데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어차피 입금 내역, 출금 내역 다 다운받을 수 있지 않냐. 네. 아 귀찮게 뭐 3개나 만드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통장을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분류, 출금, 입금 형태로 해서 네. 분류해가지고 예. 내역을 파악할 수는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잔액별로 해서 직관적으로 각 1번 계좌가 얼마 남아있는지 이제 입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이제 문자 메시지나 네. 톡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직관적으로 아.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뭐 3개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빠도 이건 해야지. 나중에 이제 돈의 행방이나 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통장을 분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사정에 맞게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라든지 이런 법상으로 이렇게 꼭 나눠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바빠도 이거는 해야지라는 콘텐츠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건축할 때 땅부터 잘 파놓고 단단하게 집안을 해놔야 위에 구조물들이 되게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오래 가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건강한 건물 또 건강한 자산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통장 관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원을 곧 앞두셨거나 지금 개원 준비 중인 원장님들이 참고하시면 더 좋은 것 같고요. 통장 개설하실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은행에 요청해서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손익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헬로닥터의 성춘입니다. 2025년 곧 설날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헬로닥터에서는 25년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자산관리 상담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신년 계획들 다들 세우셨나요? 다양한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 중에 아마 돈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좀 막막하시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진료를 보시면서 원장님들께서 은행에 갈 시간도 없고 또 막상 은행에 가서 자산관리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수십억 이상 예금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헬로닥터에서는 이러한 불편함과 틀을 깨겠습니다. 자산관리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돈이 많아야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앞으로 돈을 어떻게 얼마나 모을까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경력 20년 이상 또 PB 출신의 저희 HM 투자자문 양효수 대표님께서 은행 이상의 자산관리를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장님들께서도 좀 더 편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정식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자문회사로 유사투자자문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걱정하시는 유사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또는 다른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상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